여기서 잡아서 이렇게 하고 끝냈거든요. 근데 지금 요 자리가 지금 저항대가 돼버렸죠. 수치로 따지면 16,600대 이상이 결국은 두터운 차익 실현 구간이 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이제 이것도 하루 이틀이다. 안녕하십니까, 하세영 송대표입니다. 2024년도 1월 5일 금요일이고요. 현재 시간 오후 12시 4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전 시장은 저도 좀 널찍하게 좀 뒤에서 시장을 좀 바라봤고요. 어느 정도 또 윤곽이 보여서 움직이기 전에 여러분들께 시장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자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자, 간밤에 일단 뉴욕 증시부터 놓고 보고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일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해서 0.03% 상승, 37,440에서 끝났어요. 다우지수 플러스 0.03이요. 자, 그런데 이게 0.03에서만 움직였냐가 아니고 사실 시가가 보합으로 출발한 이후에 굉장한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플러스 0.76까지 상승하기도 했었는데 장 중반부까지는 버티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장 후반부가 돼서는 결국은 이겨내지 못하고 하락으로 전환되면서 전형적인 전광후약의 모습으로 시장을 마감하였습니다. 일단 이 하락의 이유 중에 하나를 놓고 보자고 하면 여전히 기술주에 대한 부담감들이 좀 컸어요. 전일도 나스닥 지수가 썩 좋지 못했습니다. 지금 다우지수보다 나스닥 지수가 훨씬 좋지 않다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지금 나스닥 지수가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또 그리고 이 하락의 빌미가 되고 있는 종목군들이 시가총액의 비중이 워낙 높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하방 압력이 좀 세게 걸리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하락을 좀 했었고, 그 다음에 S&P 500, 반도체 지수, 쉽게 말하면 빅테크 쪽의 종목군들이 대체적으로 무너지면서 시장의 하방 압력이 높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 전일 대비해서 낙폭이 크긴 컸습니다. 낙폭이 있긴 있는데 문제는 뭐 아주 눈에 띌 정도는 아니고 또 전일 이 시간대 있었던 구간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았다. 다만 좀 보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주가 위치를 이렇게 해서 보실게요. 보시면 어제 조정을 받은 직후에 V자 반등을 시도했었거든요. 이제 이 구간, 전일 주간에 있었던 구간을 돌파하기 위한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돌파를 위한 시도를 하다가 돌파를 하지 못하고 밀리면서 저점을 다시 한번 회수하는 모습이 연출됐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시장의 그런 생리적인 현상이에요. 올라오면 차익을 내보내는, 반등을 하기 시작하면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근데 이거는 손절매와 좀 느낌이 달라요, 여러분. 손절매와 차익 실현은 뭐가 다르냐면 손절매는 투자자가 임의적으로 또는 본인의 선택으로 그 포지션을 손절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손절은 그런 손절만 있는 게 아니고 반대의 매매도 있어요. 강제적으로 증거금이 부족해서 포지션을 날려버리는 경우도 있죠. 근데 차익 실현은 좀 느낌이 다르죠. 내가 100만원이 수익이었다가 플러스 만원, 99만원이 마이너스가 났어도 만원은 수익이거든요. 그렇게 정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도 수익이죠. 그것도 수익이에요. 지금 상황이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반대 매매나 이런 식의 공격적인 매물 출회가 아니고 그런 식의 공격적인 매물 출회가 아니고 현재 나오고 있는 매물 출회의 성격은 방금도 말씀드렸던 차익 실현의 개념이에요. 이 차익 실현의 개념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신규 매입은 없어요. 신규 매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신규 매입은 없는데 익절을 하는 시점이다 보니까 그 시기가 아직은 좀 여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막 급박하게 밀리거나 그러지는 않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100만원이 이득이었는데 여기서 지금 만원이 됐어. 99만원이에요. 마이너스가. 근데 이거 마이너스 아니죠. 손실이냐 수익이냐. 매매 중에도 지금 매매 중인데 손실 중이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아니 계좌에 지금 매매 중에 마이너스일 수 있죠. 근데 캔들 하나면 플러스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캔들 하나면 플러스로 마이너스 바뀌는 거 아닙니까? 청산하기 전에 손익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자체가 마이너스권에서 손실을 줄이는 단계가 아니고 수익 중인 단계에서 수익 금액을 얼마에 확정을 할 거냐. 그러한 다툼을 한 장이라는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장세 흐름 자체가 막 급격하게 물량이 터져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거고, 그래서 박스권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그런 차익 실현이 나오는 지점까지만 매매를 했고, 어제 실전 매매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제가 어제 잘라낸 자리, 제가 어제 익절을 했던 자리 포인트가 지금 요 구간대거든요. 저희가 어제 익절을 하고 마무리한 자리가 여기인데 여기서 잡아서 이렇게 하고 끝냈거든요. 근데 지금 요 자리가 지금 저항대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구간대 이상, 수치로 따지면 16,600대 이상이 결국은 두터운 차익 실현 구간이 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이제 이것도 하루 이틀이다. 여러분 주머니에 지금 주머니에 만원을 1,000원짜리로 해서 10장을 넣어보세요. 그래가지고 뭐 저기 동대문 같은 데 가서 풍물시장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풍물시장 같은 데 가보세요. 그거 쓰다 보면 1,000원짜리 금방 씁니다. 금방 써요. 저도 한 번씩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갈 때 한 5만원, 만원짜리로 한 5만원 5장 들고 가요. 근데 다 하고 주차장에 주차비 계산하러 갈 때 보면 있나 싶어서 주머니에 뒤지적뒤적 하면은 1,000원짜리 몇 장도 안 나올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 사다 보면 금방 사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지금 같은 차익 실현도 하다 보면 그 차익 실현이 다 끝나버려요. 그럼 이제 물량이 없게 되죠. 물량이 없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처럼 잔잔한 변동성이 아닌 변동성 확장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기를 조심하셔야 돼요. 공격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한 주의 마감이고요. 한 주의 마감이고 시장이 연초가 시작하자마자 좋지 않아서 많은 분들께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고민이 많으시고 제가 봐도 고민이 있겠어요.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인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시장은 어찌됐든 매일 움직입니다. 매일 움직여요. 언제 쉬는 날이 뚜렷하게 없죠. 뭐 내일 후일 쉬는 거야 뭐 그냥 다 쉬는 거니까 쉬는 거고 사실상 시장에는 정답이 없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큰 길은 있죠. 큰 길 안에서만 있다 보면 결국은 움직임에 있어서 내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구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이 좀 너무 답답스럽고 또 너무 갑작스럽게 움직이고 있다라 느끼실 수 있는데 사실 본래 시장이 이렇습니다. 우리 지난 12월 달장 특히나 12월 중순부터 그때 장세 경험이 있으셔서 몸이 그렇게 변하신 건데 원래 변동성 이 정도 나왔어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이 정도 나왔습니다. 12월 달에 너무 특이하게 안 나왔던 거예요. 변동성이.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시장에 집중을 하고 있고 또 내가 시장에 대한 관점을 좀 올바르게 갖고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지금 멘트가 엄청 바뀌었어요. 연준 쪽의 멘트. 어저께 하락한 이유 중에 하나 보면 뭐 연준이 빨리 금리 인상을 안 할 것 같다. 뭐 이런 거 갖고 뺐대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뺐다라고 지금 뭐 이유를 갖다 붙이는데 제가 늘 이야기 드리는 게 뉴스 믿지 말라는 거예요. 뉴스는 우리가 최종 소비자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HTS 기사 있죠? 그 기사의 최종 소비자예요, 소비자. 여러분, 최종 소비자가 이득이 크겠어요? 아니면 생산자나 중간 관리자가 이득이 크겠어요? 중간 관리자가 이득이 큰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가지고 족발 공장이 있다고 칩시다. 우리 편의점 가면 족발 많이 팔죠. 그 족발 공장에서 만들어져가지고 포장이 돼서 편의점에서 우리가 사면 최종 소비자인 거죠. 근데 그 전자레인지에 데펴 먹어도 그렇게 썩 맛이 없어요. 근데 그 공장에서 막 삶아지자마자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쵸? 그럼 누가 말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너무너무 맛있다는 걸. 그러니까 기사라는 것도 뉴스라는 것도 너무 뉴스 얘기를 근래는 이제 안 하시긴 하는데 뉴스에서 뭐가 이렇대요 라고 이렇게 볼 때 지금 그런 내용들이 사실 이미 예견되어 있던 거죠. 지금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뭐 연준에서 갑자기 안 한다고 그러고 금리 인상 속도를 뭐 시장이 생각만큼 안 할 것 같고 뭐 기자들이 막 그렇게 기사를 리뉴얼해서 올려주고는 있지만 사실 그렇게 연준에서 이미 말했잖아요. 12월 달부터. 아니라고.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지 말라고 벌써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벌써 또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분명히 쓴 기사글을 며칠 전 거만 봐도 연준이 금리 인상 빨리 할 거라서 시장 엄청 좋아질 거라고 뻔뿌질하던 애들이 걔들인데 지금은 또 반대 이야기를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칠 노릇인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를 너무 믿으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드리고 시장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 얘기를 믿으라는 얘기도 아니고 기자들의 말을 믿으라는 것도 아니고 HTS 안에 있는 정보를 믿으라는 것도 아니고 중요하게 봐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진짜 내용을 보시길 바란다는 거죠. 기사가 뭐랬다, 어떤 뉴스가 나왔다. 최종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그걸 가지고 크게 득을 남길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 앞에 이쑤시개 한 통이 있어요. 제가 이 편의점에서 1,800원인가 주고 산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편의점이 이 1,800원짜리를 팔면 얼마 남겨 먹겠습니까? 분명히 마진이 있겠죠. 뭐 10% 하면 180원 남겨 먹겠네요. 저는 1,800원에 샀으니까 180원을 뺀다고 칩시다. 1,620원이잖아요. 그럼 1,620원인데 중간에 유통해준 유통업자가 있을 거고 유통업자가 또 얼마 남겨 먹겠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최초의 물품을 공급한 사람의 공급가는 아마 900원대, 뭐 1,000원대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중간에 운송비도 나가야 되고 뭐도 나가야 되고 그렇게 계산하다 보면 결국 최종 소비자는 가장 비싼 가격에 사게 된다는 거죠. 시장도 그렇다는 거죠. 최종 소비자가 되면 가장 싼 가격, 가장 비싼 가격에서 매매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한 내용들을 바라보기보다 현재 시장을 좀 냉철히 바라보는 뷰가 오히려 조금은 더 여러분들께 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걸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도 인간인지라 로스가 있을 때가 있어요. 허나 확실한 거는 남들만큼 휘둘리진 않는 것이고 또 제가 갖고 있는 투자 철학을 명확하게 중점을 두다 보니까 늘상 이기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이 주말 동안 아마 이번 주가 좀 정신없이 움직였기 때문에 좀 머리가 부산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말간 좀 리프레시 하시고 그다음에 좀 쉬시고요. 그러니까 주말에 정말 HTS를 보시는 걸 제가 진짜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제가 예전에는 주말에 방송도 했어요. 제가 예전에는 토요일날 저녁도 했었고 일요일날 밤에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보니까 지금 제가 있긴 한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시장에 몰입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몰입이 되니까 좀 올바른 판단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너무 자기만의 생각에 갇힐 때가 있어요. 저는 진짜 주말에 HTS 꺼요. 진짜 끕니다. 예. 정말 꺼요. 꼭 웬만하면 시장에 대한 부분은 좀 빨리 털어내시고 새 한 주 동안은 또 좋은 관점들 다시 찾아보는 것도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에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오늘도 실전 투자 좀 성공적으로 잘 진행하시길 바라겠고요. 만약에 이 해당 관련돼서 체험이라든지 또 시장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고 하면 하단에 무료 체험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담당 매니저님들께서 해당 부분 도움 드릴 겁니다. 목소리가 좀 좋지 않죠? 저도 좀 목소리가 좋지 않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 시황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이상송 대표였습니다.